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학 장친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경제학의 바이블이라고 부르는 책이죠. 이준구, 이창용 교수님의 경제학 원론을 저와 함께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 볼 건데요.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완전 고용 국민소득이라는 개념을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경제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뭘까요? 바로 시작하죠. 네, 아주 좋은 질문으로 시작하네요. 우리가 뉴스 같은 데서 완전 고용이라는 말을 들으면 와, 이제 실업자가 한 명도 없는 세상이 왔너?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은요, 사실 조금 다른 의미를 가져요.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실업률이 0%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럼 대체 뭘까요? 자, 경제학자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경제, 그 목표점부터 한번 짚어보죠. 한 나라가 가진 모든 자원들, 그러니까 공장의 기계나 설비, 기술, 그리고 또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우리 사람들, 이런 모든 것들이 막 무리해서 과로하거나 또 반대로 놀고 있지도 않고 정말 가장 효율적으로 착착 돌아가고 있는 상태, 바로 이 최적의 상태를 우리가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바로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완전 고용이라고 해서 실업자가 아예 없다는 게 아니에요. 생각해보세요. 더 좋은 직장으로 옮기려고 잠시 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대학을 갓 졸업해서 이제 막 첫 직장을 구하는 사람도 있겠죠. 이렇게 경제가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갈 때도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실업이 있거든요. 이걸 우리가 마찰적 실업이라고 부르는데 완전 고용은 바로 이런 자연스러운 실업을 인정하고 그 외에 모든 생산 능력이 최대한 발휘되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이 비유를 생각하면 개념이 확 와닿을 거예요. 요즘 줄 서서 먹는 맛집 있잖아요? 그 식당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테이블은 손님으로 꽉 차 있는데 주방에서는 주문이 밀리지도 않고 직원들도 막 허둥대지 않으면서 최상의 음식을 착착 만들어내는 거죠. 너무 한가해서 노는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정신없어서 막 주방에 불날 지경도 아닌 딱 그 완벽한 상태. 경제에서 말하는 완전 고용 상태가 바로 이런 느낌입니다. 지속 가능한 최대치의 생산 수준인 거죠. 자, 그럼 이 지속 가능한 최대 효율이라는 개념 이제 감이 좀 오시죠? 그럼 이제 경제학자들이 이 이상적인 상태를 뭐라고 부르는지 그 공식적인 용어를 한번 정확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네, 바로 완전 고용 국민소득입니다. 여기 정의를 한번 보세요. 모든 생산 요소가 정상적으로 고용되었을 때 달성할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 여기서 진짜 중요한 단어가 바로 정상적으로라는 말이에요. 막 공장을 24시간 무리하게 돌리거나 아까 말한 그런 자연스러운 실업까지 억지로 없애는 비정상적인 상태가 아니라는 거죠. 가장 이상적이면서도 쭉 유지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준, 그걸로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완전 고용 국민소득을 다른 말로 잠재 GDP라고도 불러요. 와, 이 이름이 훨씬 더 직관적이지 않나요? 그쵸? 마치 운동선수에게 포텐 터졌다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경제가 가진 그 잠재력, 그 포텐을 전부 다 터뜨렸을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량, 그게 바로 잠재 GDP인 셈입니다. 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목표였어요. 그럼 현실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 경제가 항상 그 잠재력을 100%다 쓰고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놓으면서 경제학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존 메이너드 케인즈죠. 자, 지금부터 그의 이론을 통해서 현실 경제를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 케인즈는 아니, 왜 현실 경제는 이상과 이렇게 다른 거야? 이 질문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획기적인 분석 도구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 이름도 유명한 케인즈의 십자가 모형입니다. 이 그래프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 지금 우리 경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눈에 딱 진단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바로 이 그래프가 교재에 나와 있는 케인즈의 십자가입니다. 보자마자 선이 여러 개라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걱정 마세요. 핵심 원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딱 3단계로 나눠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잘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것만 이해하면 오늘 수업의 절반 이상은 가져가시는 겁니다. 이 그래프는요, 딱 3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째는 기준선 역할을 하는 45도선. 둘째는 우리 현실의 씀씀이를 보여주는 총지출곡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선이 만나는 교차점. 이 3단계만 알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자, 첫 번째 요소, 바로 45도선입니다. 이 선이 뭘 의미하냐면요. 총생산, 즉 총소득과 총지출이 완벽하게 똑같은 지점들을 쭉 연결한 선이에요.
다시 말해서 만들어진 모든 물건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팔리는 그런 완전 이상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기준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이상과 다르죠. 우리가 돈을 벌면 그 돈을 전부가 쓰나요? 아니잖아요. 소득의 일부는 저축을 하죠. 우리 교재에 나온 이 그림처럼 저축이라는 건 경제 전체의 돈의 흐름에서 옆으로 물이 새어나가는 누수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소득이 100만큼 늘어나도 저축하는 돈 때문에 실제 지출은 80이나 90 정도만 늘어나는 거죠. 바로 이 누수 때문에 현실의 지출을 나타내는 총지출 곡선은 저 이상적인 기준선 45도선보다 항상 기울기가 더 완만하게 그려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선을 하나로 합쳐볼게요. 이상적인 기준선인 45도선과 저축이라는 누수를 반영한 현실의 총지출 곡선, 이 두 선이 딱 만나는 바로 저 교차점, 저기가 바로 우리 경제가 스스로 도달해서 머무르게 되는 지점, 즉 균형 국민소득입니다. 그리고 케인즈의 가장 위대한 통찰이 바로 여기서 나와요. 뭐냐면 이 균형 지점이 우리가 그토록 원하던 이상적인 완전 고용 상태와 얼마든지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케인즈의 핵심 주장이 터져 나옵니다. 경제가 스스로 찾아간 그 균형점, 그 현실의 모습이 우리가 바라는 이상적인 완전 고용 수준과 달라서 그 사이에 격차, 즉 갭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교재에 실린 이 두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세요. 경제의 현실, 즉 균형점 YE, 이상적인 완전 고용 수준 YF에 한참 못 미치고 있죠. 바로 이 차이를 경기 침체 갭이라고 불러요. 이건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이 남아돌고 있다는 뜻이고 다시 말하면 실업자가 많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오른쪽은 균형점이 이상적인 수준을 넘어서 버렸죠. 이걸 인플레이션 갭이라고 하고 경제가 너무 과열돼서 물가가 막 들썩이는 상태를 말해요. 우리가 오늘 특히 주목해야 할 건 바로 왼쪽에 있는 경기 침체 갭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제가 일단 균형 상태에 머무르기는 하는데 사회 전체의 씀씀이, 즉 총지출이 너무 부족해서 우리 경제의 잠재력을 다 끌어낼 만큼 생산할 필요가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결과는 어떨까요? 공장은 가동을 멈추고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는 거죠. 즉 아주 심각한 실업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만평을 보면 경기 침체 갭이 현실에서 어떤 의미인지 정말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내 월급은 그대로고 일자리는 언제 없어질지 불안하고, 그렇죠. 이처럼 그래프 위에 그어진 저 격차라는 건요, 그냥 단순한 선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삶의 실질적인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케인즈가 주목했던 것이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자, 오늘 정말 중요한 개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머릿속이 조금 복잡하실 수도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만 다시 한번 딱딱 집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딱 4가지입니다. 첫째, 완전 고용 국민소득, 즉 YF는 우리 경제의 포텐셜이다. 둘째, 균형 국민소득, E는 우리 경제의 현실이다. 셋째, 이 현실이 포텐셜에 미치지 못할 때 경기 침체 갭이 생기고 이게 바로 실업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넷째,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은 바로 총지출 부족 때문이다. 어때요? 명확하게 정리되시죠? 케인즈는 이런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내버려두면 시장이 언젠가는 알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말하던 당시의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에게 그 언젠가를 기다리는 동안 당장 실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은 어떡하란 말이냐 하고 일침을 가한 겁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 케인즈의 말처럼 경제가 스스로 실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이 경기 침체 갭이라는 깊은 함정에 빠져 있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예를 들면 정부 같은 주체가 나서서 인위적으로 돈을 풀어 지출을 늘려서라도 이 갭을 메워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래도 보이지 않는 손의 힘을 믿고 언젠가 해결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